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우리 커뮤니티에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죠. 바로 시니어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 우리 시니어 분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 시니어 사역에 대한 관심과 또 그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좋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유익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제2회 시니어 사역 세미나인데요. 이를 위해서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성희 목사님,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황성만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바로 두 분과 함께 이번에 열리는 제2회 시니어 사역 세미나에 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성희 목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황성만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니어 사역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이 시니어 사역 세미나가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평생교육원 기관에서 주최한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거든요. 또 이렇게 기관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기관에 대한 소개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기관은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 이름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네네. 비주 장로회 신학대학이죠. 네네. 그곳의 부설 기관으로서 공식 명칭은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 라이프롱 인스티튜트 평생교육원입니다. 시니어 사역을 비롯하여 성도들의 평생 교육에 관련하여 연구하고 개발하고 전파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원래는 이름이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그리고 평생교육원인데요. 지금 교회 안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니어 분들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런 시니어 사역이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현 시대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이 전 국민의 20%를 넘는, 그래서 초고령화, 네네.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곳 미주 사회 한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요, 그런데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목회자 대상으로 했죠. 근데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미주 한인교회의 60.9%가 60세 이상의 네네. 시니어 성도였습니다. 초고령화가 아니고 네네. 초고령화. 네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교회일수록 더욱 심각합니다. 제가 설문조사 관계로 여러 교회들을 좀 다녀봤어요. 그런데 중소교회들은요 80, 90% 정도가 시니어 성도들이었습니다. 네네. 무엇인가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 시니어 사역, 이 프로젝트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신뢰가 가는데요. 이 시니어 분들의 비율이 60%가 넘는다. 그래서 초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이 시니어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함께 고민하고 또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세미나가 2차고 1차는 지난해 10월에 열렸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차 세미나 반응이 좀 어땠을까요? 반응이 이 1차 세미나가 작년 10월에 미주 복음방송 여기 공개홀에서 열렸는데요. 이 공개홀 자리가 한 60분 들어가면 꽉 차는 자리인데요. 네, 맞습니다. 80분이 넘게 오셨습니다. 분명히 이 시니어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시니어 사역이 어떤 선택적인 사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니어 사역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던 자리였고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 속에서 이 시니어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시니어들의 사역의 주체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과 그 고민의 내용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미나는 그러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한번 더 준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 전에 먼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자리입니다.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1차 세미나는 어떤 시작과 공감의 자리였다면 2차 세미나는 해석과 어떤 제안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1차 세미나 때 오신 분들이 뭐 80명이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주복음방송 공개월이 가득 찼다. 그만큼 이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또 이 시니어 성도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실질적인 방향으로 좀 풀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2차 세미나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 2차 세미나 때는 어떤 강사분들이 또 어떤 주제로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질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2차 세미나는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라는 부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 분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호성기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살아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시니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을 전할 수 있는 분을 찾아봤을 때요. 네. 호성기 목사님은 PGM 국제 대표로서 오랫동안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운동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속에서도 시니어를 전문인 선교사로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네네. 아마도 단순히 시니어 성도님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가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선교적 가능성을 보여주시고자 실제적인 제안을 해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 지금 옆에 계시는 이성희 목사님께서 맡으셨는데요. 네. 3개월 동안 진행된 저희들 이 시니어 현황에 대한 것들,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물들을 발표하실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서 어떠한 방향과 전략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할 것이고요. 그 중간에 우리와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해준 한국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소장님께서 영상으로 한국과 이민교회를 비교하면서 그 자신의 제안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세미나니까 너무 힘든 자리처럼 느껴지거든요. 저희 그래서 세미나 구조를 시니어 세미나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점심시간 동안 소그룹으로 모이고 그 소그룹 가운데 속에서 자신들의 교회의 자신들의 교회만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의 그 시니어 사역 속에서 새로운 제안들 새롭게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모여서 발표하고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강사분께서 덴버에서 한인 기독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송병일 목사님께서 시니어 사역 프로세서라는 것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시니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속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세서를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 참석해 보면 이러한 시니어 사역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고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네. 우리 황성만 목사님께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강사분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풍성하고 다양할 것 같고 또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각 교회별로 모여서 또 소그룹을 시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각 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마련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딱딱한 세미나가 아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듣고 계신 분들이 이번 세미나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면 좋을까
나도 좀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지난번 세미나 때는 주로 목회자분들이 오셨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평신도 분들께서 세미나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낯설어 하시는 네.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죠. 더군다나 사역하니까 더 아마 그런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리더들에게 다 오픈을 합니다. 현재 시무하시거나 아니면은 은퇴하셨거나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모두 다 환영을 합니다. 장소도 상당히 큰 장소입니다. 자리가 넉넉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또 의논도 하시면서 그림도 같이 그려가시면서 새로운 꿈을 또 꿔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1차 세미나 때는 목회자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이번 2차 때는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그렇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리더들이나 또 은퇴하신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실질적인 이 사역의 주인공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서 좀 많이 참석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또 이 시니어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도 모두 다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딱딱하지 않은 세미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세미나가 또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이런 정보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 정보에 대한 사항을 우리 황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세미나는 6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장소는 저희가 플러턴 장로교회를 빌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교회에서 협조해 주셨고요. 그래서 신청은 저희가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늦어도 6월 6일 금요일까지는 좀 신청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참가비는 없습니다. 아, 네. 참가비 없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 시니어분들께서 또 요즘 참가 신청하는 게 어려우시니까요. 지금 여기 방송 아래도 나갈 테지만 전화번호로 저한테 562-536-0128번호로 문자 주시면 바로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신청하시고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황성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 제2회 시니어 사역 세미나는요.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참가비는 없고 또 무료로 점심이 제공이 되니까요. 6월 6일 금요일까지는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은 필수고요. 전화로 좀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황성만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는데 전화번호는 562-536-0128입니다. 562-536-012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지금 유튜브 하단 자막에 등록하실 수 있는 링크도 들어가 있고 또 QR코드도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셔서 또 쉽게 등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셔서 또 풍성한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알아봤더니 바로 지난주에 이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 및 사역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거 하시느라고. 네.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아주 유익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셨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런 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와 남가주 기독 언론인들 거의 다 모이셨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발표회를 가지고 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역을 빗대서 말씀하시면서 Welcome to the new worl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예,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시니어들의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열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나 또는 인격이나 또는 지적 수준이나 건강이나 또는 생활 환경 이 모든 시니어들의 삶이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속에 지금 살고 있고 네네. 모든 여건들 환경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따라서 교회가 뭔가 변해야 하지 않을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이미 와 있는 이 시대인데 뭔가 어떤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목회라든가 또는 시니어분들 자신들마저도 뭔가 생각의 가치관을 바꾸는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한 데이터가 정말로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시니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꼭 절실한 그 데이터들이 필요가 하기 때문이죠. 기초 데이터가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미주 사회에서는 시니어들에 관한 설문조사는 처음으로 이번에 실시를 한 것입니다. 미주 한인 시니어 성도들의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 그리고 시니어 프로그램 또 개인적인 삶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목회자들도 이제 저희들이 일부 대상해서 시니어 사역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가 또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주 전 지역의 교회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메일 또는 SNS, 카톡 뭐 여러 가지 그 툴을 동원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로 뛰는 네. 현장 조사까지 우리가 다 해서 정말 좋은 데이터가 나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또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비중을 우리가 맞추어서요. 데이터가 편중되지 않도록 했고 교회뿐만 아니라 또 시니어 센터 등의 데이터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같이 좋은 그런 편중되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아까 이 1차 세미나가 이 시니어 사역 세미나에 대한 시작과 공감이었다면 이번 2차 세미나는 해석과 제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네. 더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좀 두드러진 특징이나 트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한 두 가지 부분을 느꼈는데요. 네. 다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발견된 게 하나가 시니어 그 성도분들이 교회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늘 예배 드리는 자들 맞습니다. 예배자이셨고요. 늘 기도하는 기도자였습니다. 매주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누구보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도 또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자기의 남은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의지를 발휘할 부분을 모른다는 것을 하나 느끼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또 주목할 점이 이 대부분 시니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이나 사역의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것이 결과 조사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니까 이분들이 그 조사를 하면서 이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도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이젠 재직회에서 발언권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고 이제는 뒤에 앉아서 바라보는 세대가 된 것은 아닌가, 젊은 사람 눈치를 보는 세대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러한 모습이 그 결과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이 되었습니다. 즉 열망이 있는데 길이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느껴졌습니다. 네네.
저는 들으면서요, 좀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망은 있는데 길이 없다. 그럼 길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면 길은 있는데 열망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굉장히 저는 희망적이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조사하시면서 발견한 트렌드,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보고서의 결과는 뭘까?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뭔가요, 네. 원장님? 자세한 결론은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때 발표가 됩니다. 네. 한 가지 무엇보다도 우선 감사했던 거는요. 이 미주 한인 사회 시니어들 이분들의 그 믿음이 그 마지막 구원과 영생에 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도여 있더라. 한국 그 설문과 우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높은 비율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우선 우리 미주 사회가 목사님들 참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민교회 힘들다고 눈물 흘리시면서 목회하셨는데 이 본질적인 부분 이것이 잘 정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중요한 사실은요. 뭐 이 대형 교역은 소형 교역은 간에 모든 교회들이 고령 친화적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겠죠. 인식의 변화라든가 목회 방향의 변화도 필요할 것이고 목회 방법의 변화도 필요할 것이고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시니어 교회가 되자 뭐 이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청장년 사역 또 다음 세대 사역 뭐 당연히 필요하고요. 당연히 준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 시대의 새로운 어떤 그룹, 네, 그 시니어들을 향한 준비와 변화는 현대 목회에서 요즘 뭐 많이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머스트 아이템, 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이 시니어 사역에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결론이 어떤 결론이 있었을까요? 여쭤봤는데 세미나에 오셔야지만 들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분들 저처럼 결론이 뭘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번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플라튼 장로교에서 열리게 되는 제2회 시니어 사역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그 결론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많이 강조하잖아요. 물론 다음 세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닦아놓은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그 터전 위에서 이제 점프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터전을 안 닦아놨으면 다음 세대는 다시 터전을 닦아야 되니까요. 이번 이 시니어 사역 현황 조사하시면서 많은 생각들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다음 세대가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번 조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니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그 다음 세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데 분명히 이 시니어 세대 다음 세대가 분명히 존중받고 중요하다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존중하고 살리는 것이 진정스럽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니어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고요. 이민교회에 아주 큰 부흥을 가져왔던 분들이고요. 거의 대부분들이 예배당을 지으신 분들이고요.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온 분들인데 그분들의 신앙의 어떤 내공과 삶의 경험을 그리고 그 안에서 길러올린 그 지혜들을 어떤 단순한 프로그램 몇 개에 담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들을 그냥 은퇴한 시니어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분으로 밀어낼 수 있는 구조가 교회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시니어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시니어가 사역의 주체가 되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시니어를 돌보는 구조가 아니라 시니어가 교회를 세우는 구조, 시니어가 살아나서 교회가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소외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리더 세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들을 초청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미나 자리 속에서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시니어가 교회를 세우고 또 시니어가 살아서 교회도 살리는 그런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께서 짧게 이번 세미나 많이들 오시도록 초청의 메시지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금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인교회 시니어들 정말 부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죠. 무엇보다 희생, 헌신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 사역에 있어서 구경꾼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그리고 액티브 크리스천 시니어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 이번 세미나에 꼭 오셔서 그 해결의 단추를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니어 사역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다음 세대를 품고 계신 분들이 바로 시니어 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살다, 이것이 단순한 광고성 같은 문구가 아니라 이번 설문조사랑 현장 사역을 통해서 저희 단체가 느꼈던,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확인했던 진실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함께 통해서 참석하셔서 시니어 사역에 대한 방향을 함께 발견하고 미래를 여는 소명을 재점화하는 시간을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시니어 사역 세미나를 통해서요, 우리 커뮤니티를 지금껏 수고하며 열심히 이끌어오신 우리 많은 시니어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딛는 그런 은혜와 도전과 격려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니어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추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